오늘은 경찰의 내란 수사와 관련한 저희 단독 보도로 문을 엽니다. 저희 JTBC가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의 32쪽짜리 수사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당일 행적에 대해서 국무위원을 소집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며 방조했다고 지적하면서 피의자로 적시한 부분입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을 모아 대통령을 만류하려 했다고 주장해왔지만 경찰은 오히려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의 정당성을 갖춰주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내란 특검이 시작되면 주요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저 소식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사람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였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드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국무위원들이 좀 모여서 우리 대통령을 좀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란 수사 초기부터 경찰은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배경을 의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는 지난해 12월 30일 경찰 특별수사단이 작성한 32쪽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보고서엔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으려고 국무회의 소집을 했을 수 있지만 반대로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겁니다. 특히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지목하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묵인하고 국무위원을 소집해 적법한 국무회의가 이뤄진 것처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외관을 형성하는 등 방조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복도 CCTV를 통해 한 전 총리의 진술과 다른 점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한 전 총리를 비롯한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내란 방조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자, 경찰이 내란 혐의로 한덕수 전 총리 출국 금지를 시켰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이미 내란 관련해서 문건, 계엄 문건 본 적도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거짓인 게 지금 드러난 상황인데 저희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 오늘 최초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직접 취재한 김태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자, 일단 저희가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 이게 지난 12월 3일입니다. 한덕수 총리 포고령을 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장면이 대통령 CCTV가 포착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경찰에서 최근에 이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네.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최상목 전 부총리를 이제 순차적으로 불렀습니다. 그날 순차적으로 부른 게 이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을 먼저 부르고 둘이를 먼저 부르고 네, 그 뒤에 이제 최상목 전 부총리를 부른 거거든요. 예. 순차적으로 부르고 나서 경찰 관계자가 얘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 이 그간의 발언들과 다른 내용이 CCTV에 잡혔다 정도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던 내용들을 저희가 추가로 취재를 해보니 이 대통령실 2층에 대접견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그 대접견실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과 이 자료, 그 포고령을 이 포고령 문건을 공람하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잡혔던 거죠. 이야, 그러면 지금 그 완전 거짓말인데 국수본이 CCTV를 확보한 것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수본이 12월 3일, 12월 4일 양일간의 이제 CCTV 내용을 확보를 한 건데요. 요거를 좀 이제 좀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네. 이 윤석열 그 씨의 이 심기를 경호하던 뭐 김성훈 전 차장이라던가 네. 윤석열 라인들의 이제 경호처 내부의 윤석열 라인들이 빠져나간 뒤에 요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한 발자국 더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과 윤석열 잔당들이 요 자료들을 못 갖고 가게 하는 그 과정이 있었고 이 뒤에 이 사람들이 나간 뒤에 경찰과 경호처가 협력을 해서 요 자료들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 했는데 이제야 다 이해가 됩니다. 왜 저렇게 구속영장을 3번이나 반려를 하고 막 기각을 하고 심우정 검찰총장 왜 저러냐 했는데 이거랑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장면이 다 찍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보고받고 확인하고 다 찍혀 있는데 자,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 진술이 앞서 다 다르고 배치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엄을 자기가 강하게 반대했고 포고령 문건 뭐 본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한덕수 총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요 영상이 다 돼 있습니다. 요거는 보고 다시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놓고 거기 모였던 7인이 어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한 거 아닙니까? 전혀 논의한 적 없습니다.
12월 3일 오라는 그런 연락을 받고 국무위원들은 순차적으로 모였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 듣고 걱정과 많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어머, 이거 진술 자체가 거짓말이네요. 맞습니다. 애초에 이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그 최상목 부총리가 하는 얘기들을 네,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비상계엄 전에 이 내용을 알 수 없었고 집에 와서 보니까 바지 뒷주머니에 포고령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말도 안 된다고 하려고 하지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계속 그렇게 한 얘기했습니다. 명은 소보주처럼 이렇게 쳐다봤다고 하고 이상민은 그렇죠. 그리고 주머니 안에 있었고 아니면 뭐 못 봤다, 좀 접혀져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최상목 전 부총리는 쪽지 접혀져 있는 쪽지를 받았다.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김용현 전 장관의 입을 통해서 요 얘기들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자기가 나눠줬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주장과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이 완전 다른 상황이었죠. 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경찰이 이 관련자들의 진술만 가지고 사건을 수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밝혀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없죠. 증거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번에 CCTV가 확보가 되면서 이 내용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쵸. 그 CCTV.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입장에서는 CCTV 안 걸리니까 우리 거짓말이 되겠다. 이래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경호처가 안 보여줘야지라고 한 거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진짜 더 신기한 건 이게 이제 CCTV가 어디 있는지 다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상상을 좀 해보자면 경호처에 누군가 그러니까 이 내란을 모의했던 누군가 있었다면 네. 여기는 CCTV가 있고 여기는 CCTV가 없으니 여기서 이제 모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작당도 있었을 거라고 저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대접견실에 CCTV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유, 착한 네. 본인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여기도 이제 경호처 내부의 일부만 알고 있고 이 대접견실에는 CCTV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찍힌 겁니다. 네, 여기서 공람하는 게 찍힌 겁니다. 대접견실에서 문건들을 다 공람하고 다 쳐다보고 그 계엄이나 내란에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자, 그래서 국수본이 CCTV를 확보하면서 지금 재구성하게 된 건데 그래서 그 이후에 5월 중순에 이제 확보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3명을 동시에 부르고 예컨대 입을 맞추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동시에 불렀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번에도 사실은 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게 이제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사건이 진전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관련자들 중에 누군가가 이 경찰에 좀 협조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따로 이제 그 사람만 부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약간 이제 경찰에 조금 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인물이 있다 정도는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2월 3일 거, 12월 4일 거 관련된 지금 CCTV 다 확보한 것 같아요. 네. 좀 더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이 거짓말했던 사람들. 그렇죠. 이 3명은 대표적인 거짓말쟁이들이고 또 다른 거짓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수사 관련해서 좀 급무사를 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언론사 단수 단전까지 그러니까요. 이제 지시를 받았다라고 언론 보도는 이미 나왔는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이 CCTV에는 단전 단수 외에 다른 지시를 받는 장면도 이제 포착이 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 단전 단수 외에 예. 어떤 지시들이 더 있었는지 왜냐하면 행안부 장관은 경찰을 지휘합니다. 맞습니다. 네, 경찰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 위에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 검찰은 자유로운가? 네. 그리고 다른 수사기관은 자유로운가? 뭐 이런 부분도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 당일에 이제 검사장들이 여러 수사기관들 중에 가장 먼저 이제 모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검사장들이 모였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윤석열 씨와의 교감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이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데, 네. 앞으로 이제 이 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이번에 최상목 그리고 한덕수, 이상민 세 사람에 대한 어떤 영장도 좀 그물살을 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후속해야
구속 빨리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거짓말 저렇게 하고 오랫동안 지금 피해 갔는데 우리 댓글에 CCTV가 없었다고 생각했었다. CCTV 인식할 필요도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믿고 이렇게 행동하다가 결국 꼬리가 잡혔네요. 그리고 진실을 거짓말하는 건 쉬운데 진실을 밝혀내는 건 상당히 어렵다라고 노력이 많이 든다. 이런 댓글 너무 공감이 갑니다. 경찰이요.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당일 밤 네. 대통령실, 접견실, 그다음에 막 이렇게 복도 여기 그 CCTV를 확보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 동안에 한덕수, 이상민, 최상모, 얘네들이 한 발언과는 배치되는 장면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게 나왔대요? 발언과 CCTV를 CCTV가 보니까 이 내용이 다르다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고 있어요. 뭔지는 모르고 아직은. 예. 그래서 요거 주요 3인방 얘네들을 어제 경찰에서 불러가지고 잡아야지. 조사를 했습니다. 네. 얘네들 잡아야 된다 잡아야 이겁니다. 돼. 예, 잡아야 됩니다. 네. 일단은 뭐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그동안에 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얘기를 던졌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믿었죠. 네. 일단 뭐 이 사람들은 사전에는 뭐 계엄 몰랐다는 입장이고 윤석열을 뭐 계엄 못하게 말렸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상목 같은 경우에는 뭐 쪽지를 내가 봤는데 뭐 느낌만 있고 보자 뭐 이런 얘기 하나도 믿을 수가 없는 얘기들 많이 했는데 네. 그것과 배치되는 장면이 담겼다는 거야. 궁금한데 이거. 이거 사람을 설레게 합니다. 진짜예요. 예. 일단 2024년 12월 예. 경찰에서 이 세 사람들이 진술한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일단 내용 잠깐 좀 볼까요? 자, 일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오후 8시 40분에 집무실에 도착했고 법무 그리고 국방장관이 있었고 1, 2분 뒤에 총리가 도착을 했다. 한덕수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오후 8시 55분에 집무실 도착했고 누가 더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최상목이는 오후 9시 55분에 도착했고 5분에서 10분간 집무실에서 계엄을 만류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있어요. 뭐 이거 말고도 뭐 최상목은 나는 뭐 문건 못 봤다. 뭐 이런 등등이 많은 얘기가 있는데 CCTV는 예를 들어서 최상목이가 문건 이거 이렇게 보고 가는 문건. 그렇죠. 그렇지. 복도 거. 이런 장면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한덕수가 예를 들어서 자기는 이제 계엄에 반대했고 만류했다고 했는데 윤석열 앞에서 성공하셔야 돼. 화이팅! 안고. 뭐 저는 계엄 사람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장면이 CCTV에 담겼을 수 있는 이거 거야. 완전 대박이지. 그래갖고 어제 그 세 사람을 불렀다는 거야. 한덕수도 문건 관련해서 아예 모르고 있다가 네. 어디 가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엉덩이에 뒷주머니에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그리고 이상민 같은 경우에도 그 뭐 테이블 위에 이렇게 쭉 맞아요. 뭐 단전 단수 뭐 이러는데 형광펜 그거 가면서 단전 단수 단전 막 이렇게 외치면서 걸어갈 수도 있는 거고 난 모르겠어. 아직 나온 건 없어요 내용은. 근데 확실히 상반되는 와, 이거 궁금하다. 장면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 설레지. 설레. 이거 잡으려면 궁금하죠 여러분도. 그렇죠. 이거 잡으려면 경찰 입장이 뭐냐면은 뭐 얘기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구체적인 얘기 안 했지만 국무회의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진술이 배치된다라고 설명을 전반적이 들어갔어요. 미친다. 전반적으로 진술이 CCTV와 배치된다. 미치는 거야. 야, 여기에 중요하다. 이거 설렌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릎 위에 최상목이가 여기 올라갔고 이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야, 우리 계엄하면 영원히 우리 함께 뭐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거잖아요. 영희 씨 웃겨? 형 많이 최욱 씨 많이 설레네. 나 커피 뿜을 뻔했네. 아니 왜냐하면 나는 이 국무위원들을 항상 의심했단 말이야. 예, 당연하죠. 그런데 얘네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빼박 증거가 뭐가 없나? 맞아. 왜 이렇게 없나? 제발 나와라. 맨날 내가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했는데 예. 있다는 거야. 있다는 거. 확실한 거 나왔으면 좋겠다. 예. 복도에서 야야야야야야. 그러면 요것들 그냥 완전히
완전히 그냥 박살이지 이거는. 박살이야. 이러면 이제 중요 임무 종사자로 완전히 그 등극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 게 지금 진술과 다 배치되는 CCTV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이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 수사도 안 받았지만 완전히 거짓말로 이 상황을 뒤틀어 왔다라는 빼박 증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계엄을 말렸다라는 게 아니라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네.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친위 쿠데타 관련해서 사실은 군 수뇌부 말고는 수사받은 데가 없어요. 예. 근데 결국에는 내각, 경호처, 안보실, 비서실, 심지어 국민의힘까지 다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맞습니다. 무너지는 두기 무너지는 순간 아니냐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한덕수 씨가 그렇게 대통령 그런 것 후보가 같아요. 되려고 그 난리를 쳤었나 봐요. 대변인님, 네, CCTV, 경호처, 네, CCTV 포함해서 비화폰, 네. 이거 다 오픈된다라고 이제 엊그제 뉴스에 떴었는데요. 네. 한덕수, 이상민 다 소환한다. 네. 그들이 다 말한 게 거짓말이 있다. 다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네. 어떤 거짓말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해 보면. 그러니까 계엄 당일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동선하고도 맞지 않고 CCTV의 내용과도 전혀 맞지 않는. 그래서 한덕수가 계엄을 반대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계엄에 상당 부분 역할을 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동안의 여러 추측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 저희가 그동안 추측하던 것 중에 그 한덕수 총리가 내란대행이 말 못했던 게 1시간이 비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게 네. CCTV에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CCTV 복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한덕수가 내란 직후에 본인이 계엄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한덕수의 행태를 보면 내란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미스터리가 계속 이제 풀릴 수 있는 이제 단서가 잡히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비화폰과 관련돼서 경찰이 이제 이미 제출 방식으로 해서 비화폰을 이제 획득을 했는데 현재 지금 내란 사건과 관련돼서는 현재 그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거를 확보하려면 직위원 재판부가 그것을 결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해달라고 이제 검찰에 요청을 했죠. 근데 오늘 아직까지 직위원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 그러니까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것.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까지, 오늘 공판의 마지막까지 봐야 될 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덕수 내란대행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사라진 거 1시간 동안에 정부 청사에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혹시 CCTV에 보면 지금 대통령 집무실, 그 현관 복도 CCTV까지 이제 오픈한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정말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이걸 받은 게 아니거든요. 설득을 하고 해서 국소 보내서 경호처에서 자진해서 제출한 형태를 하게 된 거거든요. 검찰에서 당연히 그때 당시 압수수색 신청을 했었어야죠. 지금 돌이켜보면 이 정치검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게 지금 지체되거나 꼬이거나 혼선이 있습니다. 사실 이 직위원도 웃기지만은 지금 공소유지하는 검찰도 제대로 할지 이것도 지금 걱정입니다. 그리고 한덕수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히 한덕수도 무슨 문건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줬다고 그랬죠. 네. 김용현 씨는 줬다고 그랬고 한덕수 내란대행은 안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진상규명 대상입니다. 저는 뭐 한덕수가 성정상 소극적으로 윤석열한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이 획! 내가 시켜줬는데 총리를 당신 부인도 우리 부인이 얼마나 챙기고 이러면서 상당히 협조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단 한 번도 누구한테 이렇게 막 대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안 대들가다 윤석열이 국회 가서 야당 의원들 싸우라 그러니까 그때 그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한테 막 약간 고성 지르던 모습이 생각나는데 심지어 그것마저도 윤석열이 시킨 대로 한 자거든요. 야당하고 싸우세요 그러니까 가서 고성 지른 것도 그때 한덕수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놀랬잖아. 아니 한덕수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지 마 하면서 그렇게까지 쩔쩔매고 지시를 따르고 가스레이팅되고 지배를 받는 복종을 하는 사이였는데 지가 뭐 제대로 반대했다 절대 믿기지 않습니다. 아마 한덕수가 저는 오히려
최상목이는 경제 때문에 네.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했을 가능성이 저는 최상목 좀 있다고 봅니다. 약간 아 이건 너무한데요 하는 느낌. 네. 한덕수는 이도저도 아니거나 아니면 눈치를 살피면서 이거 전부 다 내가 국무위원들이 이거 찬성하는 쪽 같은데 나도 해버리지 뭐 이랬을 가능성이 높은 자입니다. 자, 이번에는 출국금지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찰이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출국 금지했어요. 당초에 해놨다 그러죠. 지금 알려줬고. 뒤늦게 이제 뉴스 보도 나온 건데 이게 당초에 이제 이 세 사람이 개헌 문건을 전혀 보지 않았고 몰랐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그렇죠. 이제 경찰이 이제 CCTV 등을 분석했고 이걸 또 이제 뉴스 토마토가 단독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그 CCTV에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그 포고령 문건을 확인하고 검토했다. 그리고 이제 그 포고령 문건을 주위에 있던 국무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같이 봤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세 명이 사전에 계엄을 다 알았다. 그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동안에 왜 부인하면서 계속 거짓말을 했느냐. 그거는 내란 주임무 종사자가 처벌받을까 봐. 되는 게 두려워서 이제 그렇죠. 거짓말을 한 거죠. 그 대목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국무회의 상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계엄 선포 직전에 윤석열이가 내가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짓거리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진실하게 얘기한 사람이 김용현이야. 김용현은 얘기했잖아요. 내가 한덕수한테 얘기했었다. 그랬죠. 포고령도 다 나눠줬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건 안 믿었잖아요. 그거 다 안 봤다 그러잖아요. 안 봤다. 뭐 다음 날 봤더니 뒷주머니에 꽂혀있더라. 이게 한덕수 얘기였고. 이상민이는 이렇게 봤더니 단전단수 써있는 종이가 있더라. 최상목이는 뭐 쪽지라고 줬는데 접해서 줬기 때문에 펴보지도 않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건데 경찰이 처음에 이 사실을 언론에 흘릴 때도 되게 자신 있어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진술이 맞지 않다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동안의 입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장면들이 CCTV에 나왔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취재를 통해서 지금 밝혀진 내용들이 이제 전달되는 내용들이 한덕수가 이걸 보고서 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 그 김용현 말이 맞는 거죠. 이건 되게 중요한 게 원래 계엄 선포를 할 때 계엄법에 규정된 절차가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한덕수가 무슨 일을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 한덕수는 일체한 게 없다 그러고 기억 안 난다고 해버리고 했던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 포고령,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미 포고령을 다 한덕수가 보고 검토했고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주임무 종사자로서의 혐의를 벗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고 그 와중에 거기에 이상민, 김용현, 그 다음에 최상목 이렇게 이제 또 추가로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과연 최상목이한테 문건을 건네준 사람은 누구였겠느냐. 이상민이나 김용현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그리고 그때 또 달리 나온 얘기가 이상민한테 단전단수 외에 또 다른 지시, 또 다른 임무가 주어진 것 같다는 얘기까지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전에 이자들이 계엄에 대해서 실제로 반대하고 막으려는 노력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해왔는데 이게 거짓말이다라는 강력한 정황이 드러난 거라서 이제 한덕수가 그러고 나서 오늘 지금 한 플레이가 뭐 김문수를 지지한다, 사전투표하겠다. 그렇게 유세에 나와달라고 해도 뭐야 자연인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손학규한테 대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던 자가 저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한덕수가 왜 대선에 그렇게 무리하게 나오려고 했던가. 결국 이 내란죄 수사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거 아니었냐. 이런 이제 의혹들이 점점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공범 혐의는 물론 이제 위증 혐의까지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조금 전에 기사 보고 알았던 게 너무 놀랐던 게 그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뜬금없이 이제 김문수를 지지하면서 사전투표를 해야 됐다. 한덕수는 국회에서는 물론이고 헌재에서도 증인으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 위증죄를 이제 벗어날 수 없게 됐어요.